정치가 만들어야 할 가장 건강한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정치가 그 기본 기능이 4개야. 교육, 언론, 사법, 종교. 이게 정치잖아. 이 정치가 이걸 해줘야 되잖아. 그리고 정치인들이 이걸 책임을 안 지고 있단 말이야 지금. SSPP. 이걸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 이 구조화 시스템을 바꿔주면 돼. 종교가 개판이 된 거 아니야. 구조화 시스템 바꿔주면 종교도 찍소리 못하고 그걸 해요. 종교 개혁이 뭐야? 마틴 루터가 했던 종교 개혁이 기존에 있던 부패한 가톨릭을 구조화 시스템으로 바꿔줬을 뿐이야. 그게 리폼 아니야. 리폼. 구조화 시스템을 바꿔준 거야. 그래서 가톨릭도 개혁이 되고 개신교도 개혁교회가 생겨나게 된 거지. 계층 구조가 없어지고 계층 구조가 없어졌다는 말은 말이야. 무슨 말이야 이게. 다 저기 교황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쭉 내려오잖아. 일반 사제까지. 그리고 평신도까지. 근데 마틴 루터의 만인 제사장설이 뭡니까? 완전히 신 앞에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만인이 다 제사장이라는 거 아니야. 이 놀라운 혁명적 변화가 종교에 일어난 거야. 그래서 16세기 초에 그랬지. 1517년 종교개혁을 시작했잖아. 마틴 루터가. 그 후로 무수히 많은 것들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과학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거죠. 오늘날 정보혁명이 일어나고 디지털 혁명이 일어나는 것도 다 그런 혁명의 뭡니까? 씨앗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교육의 힘이죠. 더군다나 언론은 그 인과관계를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런 대참사가 계속 발생하는가 이 나라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될 거 아니야. 이 언론은 그거 하라고 너희들이 돈 벌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지금 그거 해서 돈 버는데 이놈들은 그런 걸 안 한단 말이야. 그냥 나와서 몇 명 죽었다 누가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다 그걸로 끝. 원인은 뭐야? 재벌 개혁을 안 했기 때문에 피 빨아먹는 놈들이 있어서 나라가 이렇게 된 거라는 것을 왜 모르냔 말이야. 교육을 제대로 바른 적이 없거든. 이 기자들 이 기레기들도. 아이 기사를 보면 너무 답답해. 그 원인이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 인간관계 따지는 걸 못 따져. 따질 머리가 없어 얘네들이.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해. 우린 시간이 없으니까 또 나가야지. 잔소리만 해봤자 소용없고. 우원식 우상호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김성애의 심상정을 공부했고 이준석 한동훈을 사례로 공부했습니다. 조국과 고민정을 사례로 공부했죠. 얘네들은 인간이 타고난 본성, 이 멘탈 DNA라고 말한 그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하는 패턴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일생을 그렇게 살아온 거죠. 김우영 양문석을 했습니다. 그다음 오늘 민영배를 합니다.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를 알려면 이 사람이 성실한가, 정직한가, 인테그리티가 있는가 그거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학습 능력이 있어요. 학습 능력이 있다는 말은 내가 이렇게 해봐서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돌아서는 거 달리 하는 겁니다. 이 학습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대개 개념적 사고력을 가지고 있어요. 개념적 사고력이란 이 복잡다단한 것을 한눈으로 정리할 수 있는 힘. 인간의 사고 능력 중에서 개념적 사고력이 가장 고등한 능력이에요. 복잡한데 이거 찝쩍 저거 찝쩍 저거 찝쩍 쭉 나와 여러 가지 복잡한 게. 근데 이게 뭐다 하고 개념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겁니다. 고민정이 왜 저렇게 고민하고 있나?
개념적 사고력이 없거든. 머리가 안 돌아가.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몰라. 우리도 중도층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종부세를 없애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해. 그리고 이낙연 때를 보지 않았느냐. 지금 당대표, 다음번에 정권 바꾸려면 당대표를 하려면 이재명이 당대표를 연임하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 사고가 없어. 눈앞에 이익에 급급한 여자야. 저런 애를 대변을 시켰으니 보호가 제대로 되겠어, 나라가. 여기에 성취, 이렇게 세 개가 다 골고루 작동하는 사람이 성취 지향성이 높으면 그 굉장히 높은 사회적 성취를 이룰 수 있죠. 더군다나 그런 사람이 미래 지향성까지 높으면 멀리 보는 거죠. 10년, 20년 후를 쭉 내다보면서 앞으로 우리 국가와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너무 좋죠. 근데 그 사람이 대인 영향력도 좋아. 그래서 이런 사람이라면 성취 지향성이 높고 대인 영향력, 정직 성실한 사람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계속하는 거야. 그런 사람이 바로 뭐야? 이 아래에 있는 기본 영향 요소, 보조 영향 요소라고도 말하지만 어쨌든 자신감, 대인이해. 그게 잘 됐는지 다 점검해보고 정보를 다 수집해서 무엇이 중하고 무엇이 덜 중한지 경중완급을 분별할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 그것을 우회해서 어떻게든지 그걸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게 유연성이죠. 그 조직 내에 어떤 것이 잘 되고 못 되는지를, 그 조직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것을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그가 발휘하는 리더십은 마땅히 높은 사회적 성취를 이룩하게 되는 거죠. 우린 이런 사람을 골라야 된다는 거죠. 이럴 수 있는 사람을 골라낼 때만 우리 민족이 동북아의 스위스를 능가하는 국가가 될 수 있어요. 지금과 같은 정치인들, 그저 이 조무래기 미꾸라지 같은 새끼들 잔뜩 지금 민주당에 깔려 있는데 얘네들 또다시 걸러내야 됩니다. 또다시 걸러내야 돼요. 그래서 인재평가 프레임워크를 풀 버전으로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말과 행동과 의사결정이 일치하는지 보고, 그것이 열정과 책임감과 균형 감각을 통해서 사회적 성취를 이룩했는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정치하면 안 돼요. 사실, 현상, 사건들을 맥락을 통해서 보는데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사건, 이 현상, 사실들을 바라보는지를 자기 스스로 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본다. 여러분 나름대로 세계를 보는 관점이 있어야 돼. 그 관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 사람의 삶의 철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반드시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이 나의 관점대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신의 관점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댓글 쓴 걸 보면 보면 어처구니 없는 댓글들이 있어. 그냥 가만 놔두지만 그거 보면 알아. 이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사람인지. 자기 스스로 반성할 필요가 있어요. 나도 반성하잖아. 내가 과연 올바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가? 내가 이 관점은 그 인간의 존엄성, Menschenwürde, die Würde des Menschen, 이 말을 내가 처음 독일 강의에 듣다가 교수가 이 말을 하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그냥 뭐 그런 말이 있나 보다 하고선 지나가서, 그때는 이 봐도 이걸 어떻게 쓰란 말이지? 이거 인권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권은 저 아래에 있는 개념이고 인간의 존엄성은 저 위에 있는 개념이야. 이것이 철학에서 온 개념이로구나 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했죠. 이게 도대체 뭐냐?
그랬더니 이게 헌법에 나오는 거고, 독일 헌법에 나오는 거고, 이거를 위해서 연방헌법재판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고,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짓이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보니까 칸트까지 가는 거고, 그 칸트를 이해 못하니까 이 서양 철학사를 다 훑으면서 칸트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내 문제의식이 그랬어. 내가 언젠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 관점, 각자 자기만의 관점으로 세상을 본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얘기를 했을 때 댓글을 달거나 그랬을 때 내가 이렇게 읽어보다가 이 사람은 세상을 어떤 관점에서 보는 사람인지를 내가 이렇게 훤히 보인단 말이야. 쓴 걸 보면, 댓글을 보면. 그래서 내 강의를 듣고 한 번만 듣고 뭐라고 떠들지 말고 이게 처음서부터 쭉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했던 강의들을 다 듣고 반복해서 듣고 머릿속에 이 스키마를 이게 스키마죠. 이 스키마를 장착해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진짜 내가 한 말이 내 이 강의 속에서 떠들었던 이 말이 진짜 그런가 하고 찾아보라니까. 그 진짜 그래야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세계관은 곧 시대정신으로 드러나요. 시대정신은 역사의식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역사의식이란 다시 말하면 문명사적 관점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의식, 시대정신, 세계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다 철학과 역사와 신학과 문학 속에 스며들어가 있는 것을 자기 거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조그만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성취해춘 모형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이 그렇게 나한테는, 그리고 내가 10년 동안 연구하고 생각하면서 이걸 어떻게든지 쉽게 풀어서 써야 되는데 풀어서 쓰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린 거죠. 성취해춘 모형이라는 이름을 달고 그것을 영양 요소들을 하나씩 실험하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것을 보시고 머릿속에 입력해 놓으시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이것을 좋은 정치인을 우리가 뽑을 때 쓸 수 있게 된다. 우리의 진리의 길 위에 서 있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